선거도 빨리빨리 지나갔으면 좋겠어요. 자. 아니, 자. 인천에서 공당의 당대표를, 그것도 여성으로서 네. 참 처음 있는 일이잖아요. 네, 이 그렇습니다. 당대표 회고하시는 어떤 입장이세요? 저한테는 인생의 가장 중요한 시절이었어요. 그러니까 어떤 한 조직을 온전히 책임진다는 것이 무엇인가, 그 무게가 어떤 것인가를 제가 느껴본 시간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는 그 책임을 누구한테 미룰 수도 없고 나눌 수도 없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오롯이 그냥 제 어깨에 그것이 다 주어졌을 때 어떤 때는 굉장한 고독함도 느껴봤고 어떤 때는 너무나 큰 기쁨도 느껴봤던 그런 시간. 아무튼 인생에 한 번쯤은 정말 해볼 만한 그런 일이었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런 얘기가 있어요. 그 정의당 그러면 이제 우리 투사적 이미지, 투쟁적 이미지가 굉장히 강하다고 생각했는데 막상 TV에 비춰졌던 이정미 대표 그렇게만 보이지 않았단 말이에요. 굉장히 많이 스트레스를 막 낮추고 이랬을 것 같은데 그런 경우가 많이 있었나요? 네, 사실 정치를 하는 것은 정말 감정 소비가 많이 되는 일이에요. 그러니까 사실 이제 자기 승질대로 하면 정치를 못 하죠. 그렇죠. 성질 많이 죽였었다. 네. 그 이른바 이제 화병이 있는 거죠. 화병이 근데 있는데 티를 안 내는 거죠. 아니요, 화병이 있으면 안 네. 돼요. 그러면은 병에 걸려요, 진짜로. 아, 그렇겠네. 예, 그 스트레스를 속으로 다 삭히면 병에 걸려요. 맞아요. 근데 그것을 이렇게 막 이렇게 감정을 죽이는 이런 것이 아니라 저런 상황을 이해하고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러니까 감정 자체를 아예 느슨하게 받는 거죠. 예, 그런 훈련이 굉장히 필요하고 그러니까 또 그렇게 하지 않으면 정치를 할 수 없다라는 저 걸 그렇다면 알고 있습니다. 당대표 시절에 네. 혼자 운 적이 있습니까? 제가 당대표 시절에 인생에서 제일 많이 울었죠. 그때 사실은 우리 노 대표님이 돌아가셨던 시기였기 때문에 대표님 가셨을 때도 너무 많이 울었지만 한 1년 동안 노회찬 이름 석자만 들어도 그냥 혼자서 막 울고 그렇게 했었으니까요. 노회찬 작곡하신 노회찬 의원이 원래 인천수 노동운동을 네, 하지 않았습니까? 그렇습니다. 혹시 네. 그 당시에 젊은 시절에 네. 같이 조우하신 적이 있어요? 그런 적은 없어요. 그냥 신화 같은 존재로 그냥 알고 있었어요. 우리 저 이정미 후보께서도 노동운동을 출발하시지 않았나요? 예. 학교를 때려치우고 예, 전태일 진짜 그러니까 대학교 1학년 때 어떻게 하다가 전태일이라는 사람을 알게 된 거예요. 그래가지고 아니 우리 사회에 이렇게 부당하게 그렇게 힘들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는데 나 혼자 그때 제가 84학번인데 그때는 대학을 졸업한 사람들은 다 취업이 보장돼 잘 됐죠. 있었던 그때 잘 예, 됐죠. 예. 그렇게 산다는 게 너무 미안하게 느껴져가지고 학교를 그만두고 공장을 갔어요. 구두약 만드는 공장에서. 혹시 용접하셨습니까? 아니요. 구두약 만드는 공장 다니다가 어디 그 다음에 있었어요, 그 공장은? 그거는 부평공단에 있었고 네. 그 다음에 이제 주한육공단에 있는 영원통신이라고 하는 컴퓨터 부품 만드는 회사. 구두약이 말표 구두약 뭐 이런 거 그렇지, 말표구장이 혹시 그거 맞습니까? 네. 말표 안에면 이제 캥거루죠. 네. 그렇죠. 예. 말표 근데 막- 안에 캥거루인데. 구두약을 직접 막 이렇게 손으로 짜가지고 구두약통에다 넣고 그런 일 했었어요. 아까 그 납작한 캔에 담았군요. 예. 그 와. 넘치면 안 되잖아요. 이게 너무 납작하니까 완전히 진짜 초집중해서 착 뿌리다가 딱. 혹시 그때 그 구두약 공장에서의 그 근무 경험이 정치에 좀 보탬이 되던가요? 그때 네. 제 일생에 잊지 못할 하나의 기억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 당시가 이제 85년도였거든요. 그러니까 87년도 이전까지는 노동자들 삶이 굉장히 힘들었잖아요. 근데 충청도에서 두 자매가 저랑 같이 입사를 했어요. 근데 그때가 한참 겨울이었는데 그 10대 자매들 둘이 이런 혹겹 잠바를 입고 왔더라고요. 그러니까 너무 가난한 충청도에서 올라온 애들이었는데 첫 월급 받는 날 애들 둘이 자매가 껴안고서는 저 구석에서 울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돈 받았다고. 아니요. 야 오늘 월급날인데 왜 그렇게 울고 있니? 그랬더니 그래도 월급 받아서 잠바, 겨울 잠바라도 하나 사 입을 줄 알았는데 집에서 이제 돈 붙이라고 다 붙이고 났더니 한 푼도 돈이 없고 그래가지고 너무 서러워서 우는 모습을 보면서 정말 사람들이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된다. 그 마음을 굉장히 깊게, 그 장면을 잊을 수가 없어요. 그 자매 둘이서 혹겹 잠바 입고 울고 있던 모습. 그럼 이제 본인의 월급을 나눠줄 생각은 안 하셨습니까? 네, 아유, 죄송해요. 아니요. 아니, 사실 저는 이제 농담을 했지만, 저도 사실
코끝이 찡해서 사실은 말을 좀 돌린 거예요. 근데 예, 저는 아유. 그 얘기를 듣는데 사실은 지금 예술가들의 삶의 얘기는 지금도 그닥 다르지 않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 예술가들의 삶이 자꾸 떠오르는 거예요. 그런데 예술가들이 생각할 때 항상 비정규직, 뭐 소수자 이런 항상 그런 거에 대한 언급이 항상 있는데 정작 예술가에 대한 언급이 이렇게 직접적으로 된 적이 없다. 그래서 사실 여기에서 정의당마저도 좀 소외감을 느낀다라고 하는 얘기들이 좀 썩지 않게 듣거든요. 예.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혹시 예술가들이나 문화예술 쪽에 어떤 정책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시는지. 사실은 지금 요즘은 이제 재난 기본소득이라는 얘기가 많이 나오는데 대한민국 사회에 한동안 기본소득에 대한 그 담론들이 좀 많이 왔었잖아요. 근데 모든 국민들에게 기본소득을 주기에는 여러 가지 재정적인 측면들에서 부족함이 있으니 정의당은 주로 어떤 얘기를 했냐면 일은 열심히 하는데 그만큼의 소득이 돌아오지 않는 어떤 특정한 계층들이 있어요. 가장 대표적인 계층이 농민들입니다. 그러니까 생산비도 나오지 그렇죠. 않는. 노동의 그리고 강도에 이제 비해서. 아까 얘기했던 이런 예술가들 경우에는 예술 창조적인 활동을 통해서 일을 하는데 그런 활동만큼의 몫이 안 돌아오는 안 거예요. 그래서 돌아오죠. 저도 사실 언더그라운드에서 일을 하는 가수들 좀 많이 알아요. 네. 근데 그 친구들 그 카페에서 저녁에 노래하고 낮에는 주유소에서 일하고 이런 친구들을 많이 봤습니다. 이런 사람들에게는 일단 그 일들을 꾸준히 해나갈 수 있는 농업을 계속 해나갈 수 있고 예술활동을 꾸준히 해나갈 수 있는 그런 기본소득이 우선적으로 좀 주어져야 되지 않는가 그런 정책을 갖고 있다는 말씀 드립니다. 네네. 아까 인천을 잘한다고 하셨어요. 네. 자, 인천을 얼만큼 아세요? 제가 네. 태어나자마자 인천으로 와서 수목공원 밑에서 자랐습니다. 그러니까 거기 꽤 부자 동네였는데. 아니, 이쪽은 부자인데요. 저쪽은 별로. 예. 보통 산이 이쪽 저쪽이 있습니다. 예. 산이 단면으로 된 산이 있어요. 예. 이해하십시오. 네, 네. 예, 이분이 여기 합류한 지 얼마 안 돼가지고. 그래서 이제 아기 때 쭉 크다가 이제 저 때는 국민학교였죠. 국민학교 때 이제 엄마 아빠가 계시는 부산에 잠깐 갔다가 중학교 때 온 식구들이 다 올라와서 뭐 그러니까 6년을 빼고 제 인생 54년 동안 6년을 빼고는 다 인천에서 살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인천 사람이라고 할 수 있죠. 아, 인천 사람이죠. 네. 아, 그건 할 수 있죠가 아니라 인천 사람은 그렇죠. 맞아요. 네. 근데 인천을 잘 하신다고 하니, 자, 이정미가 보고 있는 인천은 10점 만점에 몇 점 줍니까? 5점. 그렇죠. 네. 이유는? 사실 이것보다 더 박하게도 주고 싶은데 인천은 벌써 300만이 넘는 대도시로 왔어요. 네. 그런데 아직까지도 변방 이런 취급을 벗어나고 있지 못하다고 봅니다. 서울의 변방으로. 안타깝다 이런 말씀이시네요. 예, 안타깝죠. 그러니까 그런데 현실은 그렇지가 않거든요. 지금 인천은 전 세계인들이 반드시 거쳐가야 될 관문이고 대한민국을 처음 마주대야 하는 얼굴과 같은 그렇죠. 곳이에요. 대문이죠, 대문. 예, 이 대문이 좋아야 대한민국 전체도 좋아지는 거거든요. 그런 점에서 인천을 어떻게 제대로 키워낼 것인가에 대한 어떤 집중적인 전략이 조금 부족하다라는 느낌이 들어요. 근데 그 점에서는 사실 제가 이렇게 가만히 따져보니까 지난 시기에 이제 인천시 정부가 거대 양당이 돌아가면서 계속 이제 집권을 바꿔왔었잖아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뭘 안 되는 일을 상대당 탓을 하면서 뭔가 이렇게 미래 전략을 이렇게 쭉 일관되게 추진해 오지를 못했다라는 그런 느낌을 많이 지역구가 받았습니다. 송도 쪽이시잖아요. 네. 송도는 그래서 다른 인천 지역에서 상대적으로 네. 많은 발전이 되어 있는 도시인데 네. 인천 시장 나가셔야 될 것 같아요. 제가 요즘 그래서 많은 어떤 얘기를 하냐면 송도국제도시를 키워야 인천이 큰다고 얘기를 드립니다. 그러니까 인천을 그러니까 사람들이 송도만 키우면 어떻게 하냐고 맞아요. 그런 말이 있을 수 있죠. 원도시에서 불만이 네, 많아요.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근데 그렇다고 한다면 송도를 키울 거를 이렇게 뭐 제대로 또 나눠져 가지고 균형 발전이 제대로 됐냐? 또 그것도 아니고 다 불만이란 말이죠. 저는 사실 인천의 중심 도시로서의 송도국제도시를 어떻게 전략적으로 성장시킬 것인가가 그것을 통해서 인천 전체 어떤 발전 전략으로 확산되어져 나가는 그런 길을 모색하는. 그 인천 송도의 발전이 인천 전체적인 시너지 효과가 좋을 것이다. 네, 그렇게 봅니다. 근데 이제 좀 조금 상충되는 얘기가 아까 보면 인천은 5점밖에 안 줬는데 아까 인천은 중앙정부로부터 차별받고 있다. 근데 5를 드렸어요. 네. 아니야. X를 드렸어요. X를. 받고 있지 맞아요. 않다. 그러니까 받고 있지 그것은 않다.
저도 사실 아까 처음에 어떻게 할까 잠깐 생각했는데 그거를 중앙정부의 탓으로 또 돌려서도 안 된다. 그러니까 인천의 정치인들이 인천 독자적인 자기 발전 전망을 가지고 이걸 책임지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우리가 더 잘해야 된다. 네. 또 그렇게. 네, 그런 점에서는 사실 그거 아주 좋은 네, 맞아요. 네, 맞습니다. 인천이 거대 양당이 돌아가면서 이렇게 왔던 지난 24년, 26년간의 이런 그 정치 구조를 탈피하기 위해서는 이정미 같은 사람이 국회 하나 한마디로 있어야 정의당에 됩니다. 펴달라 이런 말씀이시네요. 그러니까 다 알아들었거든요. 정의당 정치인, 알아들었고요. 예. 정의당 정치인이 인천에서 활약을 해야 됩니다. 네. 그렇다면 이것만큼은 나는 꼭 지키겠다 이렇게 약속할 수 있는 공약 한 가지가 있다면 네. 지금 일단은 제가 그 연수구에서 나왔기 때문에 정확히 연수구 을. 연수을에서 연수을. 이제 후보로 나왔기 때문에 연수을의 교통혁명 이것은 제가 반드시 이루겠다라는 약속을 드립니다. 좀 그러니까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세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송도국제도시의 연수구를 키우기 위해서는 접근성 문제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GTX-B 예타가 이미 통과가 됐고 그리고 서울시에서 지금 4차 국토개발 철도 국가철도 계획망에 네. 남부 광역 급행 열차 안을 지금 제출해 놨어요. 네네. 21년도에 이것이 확정이 되는데 그게 부천에서부터 강남 잠실로 연결이 되는 것입니다. GTX도 부천을 거쳐서 여의도로 가잖아요. 부천에다 한승역 하나만 만들면 1타 쌍피. 그러니까 송도에서 여의도까지 26분, 네. 송도에서 송도에서 강남까지 35분. 이걸 이룰 수가 있습니다. 그럼 이제 사람이 없겠는데? 다 서울로 다 가고. 강남 가고 다 강남 아닙니다. 가지? 그건 아닌가? 그게 항상 문제입니다. 그래서 송도를 또 발전시키면 그 사람들이 오죠. 송도를 그겁니다. 보러. 예, 예. 이걸 만들어야죠. 이제 많은 사람들이 인천에서 서울 가는 얘기만 하는데 네. 서울 사람들을 인천으로 네. 유입할 수 있는 방법이 역시 교통망이죠. 네. 예. 그러면 사실 문화예술도 보러 오게 만들 수 그럼요. 있고 그렇죠. 그런 이제 제가 그 시너지가 송도의 커넬워크라고 굉장히 잘 만들어져 있는 복합시설이 있는데 여기가 거의 죽어가고 있어서 거기를 청년들의 문화예술 공간으로 제가 리모델링 하는 계획을 공약으로 내놨습니다. 그거 중에 하나 있습니까? 하나로크를 네. 거기가 상가가 잘 활성화가 안 돼. 네. 아니 거기 뭐 점포 하나 사셨어요? 예. 그 점포 저 주시면 자 이것으로 제 2부 지역 일꾼 이정미 이야기는 마무리합니다.